군수열의 정의는 수열의 각 항들을, 그러니까 수열의 항을 일괄적으로 규칙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서 적당히 묶어서 수의 무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비극이죠. 적당히 묶는다는 것, 알겠죠? 묶는 기준이 없다. 즉 규칙을 파악하는데 편하도록 묶는 거니까 수열의 각 항들을 적당히 묶어 각 묶음이 생기잖아요. 얘를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군자거든요, 이게. 자, 군수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사실은 군수열 문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왜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해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군수열 해법 하나만 딱 적을 거예요. 알겠죠?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때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군수열은 첫 번째 군부터 n번째 군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최종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묶는 건 적당히 묶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각 군의 첫째 항을 나타내는 수열을 구합니다. 그 일반항을 구할게요. 사실 우리가 군수를 아예 안 본 게 아니고 하나 봤었어요. 그 1, 11, 111, 111 그 더하는 거 있죠? 그 일종의 군수열이거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각 군의 항수를 구합니다. 그럼 보통 그 해당하는 군이요 일종의 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항도 알고 항수도 아니까 뭘 구할 수 있냐면 각 군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각 군의 합은 어떻게 얻어지겠냐면 n에 관한 식으로 얻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제1군부터 제-n군까지의 항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묶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묶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묶어준 경우는 확실히 군수열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안 묶어진 경우는 군수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열을 쉽게 해석하려고 군수열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처음에 군수열로 묶어주면 어떤 항의 위치를 표현할 때 제 몇 군의 제 몇 번째 항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군을 안 묶어주면 본인이 군수를 만들었다고 제 몇 군의 제 몇 번째 항이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이거 보면 n군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난다고요? 각 군의 첫째 항의 수열을 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3, 7, 13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편의상 AN이라고 해볼게요. 요 AN 지금 뭐냐면 각 군의 첫째 항의 수열입니다. 1, 3, 7, 13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맞니? 그런데 이거 보자마자 일반항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아까 배웠던 무엇? 개차 수열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를 구해보니까 2, 4, 6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놈이 뭐란 얘기죠? 2N이라는 얘기인가요? 타당합니까? 자, AN 어떻게 구한다고?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아니, 그럼 1 더하기 n-1일 거라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숫자 보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 2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 3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좀처럼 쉽진 않겠죠. 근데 일반은 이거보다 복잡하면 더욱더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개차수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각군의 첫째 항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군의 첫째 항이고 2 넣으면 2군의 첫째 항이고 3 넣으면 3군의 첫째 항이고 4 넣으면 4군의 첫째 항인데 각 군들의 특징이 얘는 특징이 안 보이지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에요. 그죠? 그럼 제 n군의 합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제 n군은 첫째 항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요. 공차는 2예요. 항수는요? 항수를 분석한다 그랬죠?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 4군은 4개니까 n군 몇 개? n개. 맞냐? 따라서 제 n군의 합 이건 뭐가 되겠냐면 2분의 항의 개수 맞아요?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니?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고 더하기 2n 마이너스 2니까 사실 n제곱밖에 안 남아요. 2n제곱밖에 그럼 2n제곱 n이니까 2n 세제곱을 2로 나누니까 n 세제곱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맞냐? 이것도 숫자 감각 있는 친구들은 그냥 1, 8, 27 이렇게 해가지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렇게 보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럼 보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자 다음 두 번째 2005는 제 몇 군의 제 몇 번째 항이냐 이게 좀 힘든데요. 2005년도에 만들어진 문제인 것 같고요. 졸라 오래됐네요. 그죠? 지금 2020년인데요. 그죠? 네. 15년 묵은 문제입니다. 네, 묵은 내 나네요. 문제도. 자, 2005는 제 몇 군의 몇 번째 항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 군의 모든 항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지금 이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2005라는 놈은 얘가 속하는 군의 첫 번째 항을 추정하려면 얘보다는 2005가 크거나 같겠죠. 근데 n을 계속 넣어서 2005에 최대한 가까운 애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각군의 첫째 항을 보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놈은 2005보다 작거나 같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n을 추정하는 거니까 이거 방정식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수 값이니까 n 곱하기 n-1이 200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에서 적당한 자연수를 넣는 거죠. 맞니? 뭐가 적당한지는 적당히 노가다를 띄워보셔야 되는데 바쁘니까요. 자, 45를 넣어보시면 45 곱하기 44가 얼마 나오냐면 1980이 나와요. 누가 계산했니? 에? 뭐라고? 암산을 했다고? 45 곱하기 44가 바로 암산이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특별한 계산을 배웠나봐요. 네. 12대 곱이니까 할 수 있다고요? 오, 멋있다. 멋지다. 아이씨. 아, 알겠네요. 예. 뭐, 어쨌거나, 훌륭합니다. 아우. 그 다음에 46 곱하기 45. 이것도 해줘요, 그러면. 네? 어우, 대단한데? 저 학생이 계산이 아주 탁월한 학생이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학생이 지금 계산이 너무 탁월해서 다른 능력이 잘 안 자라고 있어요.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수학의 모든 능력은 같이 자라야 돼요. 같이 자라야 되고 계산을 너무 탁월하게 처음에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애가 너무 어리면 시킬 수 있는 게 계산밖에 없거든요. 그럼 막 그 구모 눈높이 막 이런 거 엄청 시켜가지고 계산을 막 기탄 막 이런 거 졸라 시켜가지고 계산을 정확히 만들잖아. 그럼 이 아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계산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모든 문제를 계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정도면 계산 못하겠지 이랬는데 아이 별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사실 학부모님들도 요즘 그런 거에 동의해서 요즘은 계산만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계산시키려면 창의 사고 이런 거 같이 시켜요. 사고를 요구하는 수학학원 같이 보내가지고 동시에 병행을 시키거든요. 너는 계산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푸는 풀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다른 영역이 늘 거야. 근데 쉽지가 않아. 아니 이미 계산 다 돼갖고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하냐. 난 이해도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되도록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계산 능력이 아예 없어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특화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계산,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계산 안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독특한 풀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결국 계산이 복잡해서 풀이가 느려지는 문제는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충분히 평이한 수준의 계산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부러워요. 하지만 한편은 안 부러워요. 뭔지 알겠죠?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1980과 2070이 나왔어요. 그러면 2070은 2005보다 한참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군의 첫 장인 거예요. 그죠? 그럼 45군의 첫 장이 얼마예요? 1981이야. 알겠지? 80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2005는 제 45군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 따라서 2005는 몇 군이라고? 제 45군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45군의 첫 장은 1981로 시작하잖아요. 공차가 2죠. 여기에다가 n-1을 더하면 이게 2005가 돼야 되잖아. 타당하니? 맞아. 그럼 n 얼마겠냐? 13이겠냐? 그죠? 즉 2005는 제 45군의 제 13번째 항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죠? 네. 왜냐면 어림셈을 제가 지금 답을 아니까 맞춰서 한 거고 사실 좀 대단한 거 집어넣고 오 이렇게 작지? 한참 키워야 되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한참 키워가지고 오 이렇게 크지? 이것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생각보다 빠르게 답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다음 수열에서 7분의 5는 제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설마 이런 생각 드는 학생 없죠? 모르겠는데? 개차 수열? 진짜 진심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거 아니죠? 알겠죠? 1분의 1, 1분의 2, 2분의 1, 1분의 3, 2분의 2, 3분의 1 그냥 해봐도 합이 2, 합이 3, 합이 3, 합이 4, 합이 4, 합이 4, 합이 5, 합이 5, 합이 5, 합이 5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분모, 분자의 합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군을 형성해 줘야겠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적당히는 이게 바로 적당히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되니? 그럼 제1군은 분모와 분자의 합이 2죠. 제2군은 분모와 분자의 합이 3이죠. 즉 제_n군은 분모와 분자의 합이 얼마예요? n 플러스 1이므로 7분의 5는 제 몇 군이에요? 11군이 되는 거죠. 맞니? 또한 1군의 첫 장은 1분의 1, 2군의 첫 장은 1분의 2, 3군의 첫 장은 1분의 3, 4군의 첫 장은 1분의 4. 뭐예요? 분자가 첫 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분모를 보면 되겠구나. 분모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첫 장이 다 1이죠. 둘 장은 2 증가하죠. 즉
분모의 수가 각 군 내에서의 항의 위치를 얘기하죠. 그럼 얘는 지금 분모가 얼마예요?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가 7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7분의 5는 제 11군의 제 7번째 항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처음부터 군수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을 때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11군까지의 항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다, 10군까지. 11군 왔으면 다 하면 되니까 1군이 1개, 2군이 2개, 3군이 3개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 n군의 항의 개수가 n이므로 제 1군부터 제 10군까지의 항의 개수는 몇 개겠냐? 55개겠죠? 2분의 10, 11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10군까지가 55개고 얘는 11군의 7번째 항이죠? 그죠? 그러면 55 더하기 7 하시면 되겠죠? 즉 7분의 5는 제 몇 번째 항이다? 62번째 항이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할만합니까? 할만해요. 예, 그래서 군수열은 사실은 꼭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평면의 형태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앞서 여러분들이 수열 해석하는 기법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아시겠죠? 적당히 활용해서 최적의 풀이를 찾는 거고, 그 이제 센 숙제 하실 때도 아직 단원이 다 안 끝났지만 아마 금요일로 오시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금요일 오면 이번 숙제 나갈 거잖아요. 숙제 하실 때도 군수열 문제는 뭔가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 풀이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 이렇게 하면 졸라 쉬워요.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IQ 테스트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5번 보시면 이제 수열의 합에서 이제 그 합을 구하는 방식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라고 시작할게요. 시그마를 가지고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늘 고민에 빠져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시그마는요, 우리가 항상 더할 수 있는 합밖에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맞아?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파이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한 이항 분리, 무리식에서의 유리화를 이용한 이항 분리, 이중근의 속을 이용한 이항 분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상호 약분을 이용한 삭제, 이걸 제외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놔야 돼. 그래서 어떤 시그마가 지워지면 이 중에 뭔가 거기에 맞춰서 푸는 거지, 이걸 진짜 막 더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아닌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더할 필요가 없는 문제, 이거나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항 분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아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학생 없죠? 근데 이거 할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A분의 1 있고 B분의 1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운데 플러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면 시그마에서 삭제 소거가 안 돼가지고 더하는 게 안 돼요. 내가 더할 수 있는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 가운데 무조건 빼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이게 통분해 보면 이거하고 안 같죠? 안 같잖아. 그러니까 B-A분의 1 곱해주면 다시 원래 식하고 같아지죠? 맞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식도 당연하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k분의 1이라고 써요. 통분해봐.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분자가 k 되잖아. 그럼 k가 한번 나누면 돼요. 이해되냐? 이해돼? 자, 다음 세 번째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 많은데, 세 번째 거는 생각보다 출제 빈도 높습니다. 알겠죠?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부분수 분해는요, 잘 보시면 이게 2차지. 1차, 1차지. 맞아? 2차잖아. 1차야. 즉 뭐냐면 차수를 하나밖에 안 낮추는 거야. 이렇게 3개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2차, 2차면 2개씩 엮어야 되잖아요? 근데 엮을 때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를 엮어요. 왜? 공통 부분이 있어야 소거가 되거든요. 항상 뭐냐면 소거가 목적이야. 빼기인 것도 소거 때문이고 공통 부분인 것도 소거 때문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럼 차수는 하나밖에 못 낮춘다 라고 하면 뭐라고 쓰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요. 그럼 얘 통분해봐요. 그럼 분자가 2대일걸요? 맞아? 그지? 그럼 분자가 2대니까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 2분의 1 써야겠죠?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리고 4번은 거의 안 나오지만 사슬 풀다 보니까 한번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찢으시면 돼요. 이건 좀 약간 독특한 케이스니까 그냥 외워요. 알았니? 근데 외우나 마나 어차피 안 나온다. 알겠지? 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한번 눈으로 봐도 알겠지? 다음번에 틀리고 아 이런 게 있었지. 그 다음번에 또 틀리고 아 이런 게 있었지. 네. 그때쯤 되면 할 줄 알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그러면 돼. 왜냐면 출제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책 한 권을 다 풀어도 나올까 말까. 책 한 5권 정도 풀면 그 중에 하나 나올 정도의 빈도니까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있다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물론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가끔 사용합니다만 저도 언제 이걸 최근에 사용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 무리식에서의 분모 유리화. 얘는 이 상태에서 소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리화를 하시면 분모 1되고요. 이렇게 될 거니까 인접한 항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돼서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마지막 거만 남겠죠. 맞아? 네. 이런 모양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고. 이중으로 풀 줄 알죠? 이중으로 풀 줄 알아 몰라? 풀 줄 알지? 얘 이중으로 풀면 이렇게 되지. 여기 지금 대조한 게 나와 있으니까. 맞아? 잘 모르는 친구는 그냥 이걸 제곱해서 이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되죠? 네. 이중으로도 잘 안 나와요. 로그의 성질 좀 나와요. 로그의 성질은 뭐 이렇게 써놓긴 하지만 주로 분수 형태로 나와서 사실 이런 형태보다는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해서 B분의 A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게 삭제되는 형태. 약분돼 가지고 알겠죠? 네. 그냥 로그의 성질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밑에 바로 로그의 성질 나와버리네. 6번에서. 자 해볼게요. 얘를 간단히 해보자.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 상용 로그가 있죠. 그잖아. 10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밑변환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분의 1부터 90까지 로그에 로그 K 플러스 9 분의 로그 K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1부터 더 써볼게. 그럼 로그 10분의 로그 11 더하기 로그 11분의 로그 12 더하기 땡땡땡 해서 마지막 거 쓰면 로그 99분의 로그 100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네. 그럼 로그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10분의 로그 11 곱하기 로그 11분의 로그 12 이렇게 해서
로그 99분의 로그 100까지가 전부 다 곱의 형태로 연결되겠죠? 근데 인접한 게 이렇게 소거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로그 10분의 로그 100 남았어요.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돼요? 그냥 로그 2가 됩니다. 장면 이해되지? 네. 자, 다음. 다 적었나요? 창민아, 이거 유기화하려면 분모 문제에 뭐 곱해야 되냐? 응. 여러분들 이 공식 알아요? 이거 알아요? 맞아? 그럼 이 공식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어쨌건 세제곱이니까요. 네. 맞아? 맞냐고? 근데 이게 뭐야? A 빼기 B지. 여기다가 A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고 A에다가 K 플러스 B에다 K 대입하면 이거 아니냐? 맞아? 여기 지금 근호 없지? 그럼 이걸 곱해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공식을요 굳이 이렇게 안 써줘도 저 상태에서 떠올라야 이 공식을 진짜 아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아는 것은 깊이가 있다니까요. 알고 모르고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일단 알기 시작하면 얼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 이것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이 알의 깊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성실히 푸셔야 돼. 아무리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문제를 잘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정말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결정해 주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k 이걸 곱하고 여기다도 세제곱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k 이걸 곱해요. 그럼 분모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1항이랑 곱하면 뭐 된다는 걸? k 플러스에서 k 뺀 거하고 같다는 걸. 그럼 뭐가 돼요? 1 되는 거죠. 1. 근데 가운데가 지금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나열해 보시면 이 소거되는 거 봐봐요. 이렇게 없어지잖아. 맞지? 그러면 가운데 건 다 없어지고 여기 하나만 남지. 그럼 마지막 것만 적어도 돼요. 알겠죠? 마지막 거 적으면 뭐 되겠냐? 세제곱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n, 요게 마지막 게 되겠죠? 근데 요 앞에 게 사라졌죠? 그래서 뒤에 게 사라져. 알죠? 네. 얘가 사라지니까 최종식은 세제곱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얻어지겠습니다.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요. 다른 문제하고 엮여서 이제 이걸 풀어내서 다른 거하고 엮어서 문제를 풀겠죠. 됐나요?
오늘 시험 안 보니까 되게 좋네요. 되게 여유있다 수업이. 자, 다음 7번. 딱 뻔히 보여버리는데 가자. 얘도 마찬가지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통분해봐. 그거 안 맞지? 분자가 2되니까. 그럼 요 앞에다 2분의 1 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되죠? 네. 그럼 이걸 만들어 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럼 3분의 1이 하나 건너서 없어진다. 그럼 4분의 1도 하나 건너서 없어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걸 쓸 때 마지막 거만 쓰면 안 되고 그 앞에 거까지 써야 돼요. 그럼 n-를 넣어보면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두 개가 생존했죠? 그럼 뒤에 두 개가 생존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 싸우고 하지 말고 없어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식은 뭐가 되겠냐면 2분의 1 하고요. 1하고 2분의 1은 2분의 3일 거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냥 중괄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자. 이거 통분 안 할게요. 알겠죠? 예, 통분 하지 마세요. 이대로 그냥 답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요 n에다 뭘 주냐면 특정한 숫자를 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굳이 이걸 n에 대해서 통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죠? 창민아 이거 외우고 있지? 그럼 A는 뭐야? 불러봐. 6분의 그렇죠. 근데 물어본 건 시그마에서 물어본 거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K분의 2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저걸 역수로 바꿔서 역수로 바꾸면 분자가 다 분모로 내려가잖아. K 집어넣고. 그럼 2K 플러스 1 약분 되겠네? 맞지? 그러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그냥 6이 될 뿐이에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6을 물어본 거에 불과하고요. 이것도 상수는 나중에 고민하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먼저 적어요. 통분해보면 분자가 1되니까 6이 여기 앞에 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그럼 6으로 묶어가지고 만들어보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감사합니다죠? 네. 순차적으로 되는 거는 마지막 것도 하나만 쓰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인접한 게 소거되니까요. 굳이 마지막 거 두 개씩 쓸 필요가 없죠. 그럼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요. n 플러스 1분의 6n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월하죠? 수월하자니? 수월하잖아. 다음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라도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멱수열과 멱급수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멱수열은 뭐냐면요, 정의 자체는 좀 어렵지만 쉬운 거밖에 안 나와요. 혹시 나오면 쪼이지 마세요. 네. 자, 실수 x 이때 x는 0이 아닙니다. 어떤 실수하고요, 수열에 대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에다가 x의 거듭제곱을 곱해요. 요 놈을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을 멱수열이라고 합니다. 급수라는 얘기는 그냥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라서 멱급수라고 합니다. 사실 등차수열합은 등차급수, 등비수열합은 등비급수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잘 쓰진 않지만 알겠죠? 미적 공감을 쓸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멱급수는 그냥 멱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멱수열은 뭐다? 그냥 어떤 수열과 x의 거듭제곱의 곱의 형태를 뭘로 한다? 일반항으로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 하필이면 이 수열 AN이 무엇인 거? 등차수열인 게 나와요. 어차피 x의 n제곱은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등교육과 과정에서 어떤 형태밖에 안 나오냐면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형태밖에 안 나와요. 혹시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왜 나오냐면 이 멱급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뭐하고 완전히 똑같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동일한다. 즉 멱급수 문제를 물어보면 이 학생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 학생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멱수열이나 멱급수라는 명칭도 안 나와. 그냥 다음 합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만들 수 있는 학생은 이걸 응용해서 생각해낼 수 있고요. 그냥 외운 학생들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문제 봐볼까요? 봐봐요. 봐봐. 1, 2, 3부터 n까지니까 이게 뭐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죠. 그잖아. 그 다음에 3제곱, 3세제곱부터 3n제곱까지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일반항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곱하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잖아. 맞아? 이런 형태야도. 세희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만들었었지 우리가? 기억을 좀 깨워볼까? 이거였잖아. 그렇지. RSN 한 다음에 한 칸씩 밀어요. 그지?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빼요. 그럼 꺼지고 다 꺼지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했었죠. 맞아? 똑같아요. 여기서 등비수열 공비가 누구예요? 3이죠. 그러니까 밑에다 뭘 쓰냐면 3S를 써요. 알았어? 네. 밑에다가 3S를 써요. 한 칸씩 밀어요. 그럼 1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2 곱하기 3의 세제곱일 거예요. 여기는 n-1 곱하기 3의 n제곱일 거고 여기는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잘 안되네요. 네, 이렇게 봐야겠다. 빼요 이렇게. 그럼 왼쪽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s가 되니? 맞아. 1 곱하기 3은 그냥 내려오자. 1 빼봐 뭐 되니? 없어지진 않잖아. 1 곱하기 3 제곱이죠? 얘는 1 곱하기 3 세제곱이죠. 얘는 1 곱하기 3 n제곱이죠. 그지? 그러니까 다 빼면 요 앞에가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땅땅땅 해서 3의 n제곱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멍청하게 마지막에 저걸 더하기로 쓴 정신 나간 놈인데 빼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 빼고 있잖아요. 맞지? 예, 요 앞에까지는 위에 게 다 컸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는 거고 저건 위에가 없잖아. 0 빼기 n 곱하기 3 n 플러스 1인데 저걸 기계적으로 플러스로 쓰는 놈도 있다. 알겠지? 조심해라. 상분호 이거 뭐냐? 에헤이
에헤이. 첫 장부터 얘기 안 해? 음. 음. 그리고 그거 마이너스 마이- 합이요. 몇 항까지 합? N 항. 그래.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좀. 그럼 마이너스 2s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냐? 이게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건 s였잖아.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4분의 1 곱하기 지금 보면 4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이 있고 4분의 아니다. 뒤에 거는 3n 곱하기 3의 n제곱 3의 n 플러스 합쳐버리자. 이거 전개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이 하면 4분의 3의 4분의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n이 있냐? 그지? 맞냐고. 2도 나니까 마이너스 2n 있겠다. 그럼 플러스 2n 있겠다. 그럼 여기를 2n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만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저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그지? 플러스 4분의 3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그냥 합쳐봐. 여기 나와. 알았지? 이거는 객관식선지에서 보통 고르는 문제를 주거든요. 숫자를 넣기도 애매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혹시 나오게 되면 객관식선지에서 고르는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주거나. 알았죠? 그래서 답의 모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과정이 맞게 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 알겠니? 자, 다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똑같아요. x가 1이 아니니까 이거 등비수열로 보시면 되죠? 그제? 네. 그럼 뭘 써요? xs를 써요. 한 칸씩 밀어서. 그럼 여가 x고 여가 3x의 제곱이고 여기가 2n-3 곱하기 x의 n-1 제곱이고 2n-1 곱하기 x의 n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이렇게 빼고요. 잠깐만 뭐라고? 잘못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남아요? (1 더하기 2x 더하기 2x의 제곱도 이렇게 가잖아. 맞아? 근데 지금 마지막 게 뭐냐? 2x의 n-1 제곱이지. 그래서 나 왠지 항의 수를 n으로 맞추고 싶어서 요 앞에 1이 오지만 그냥 2라고 할게요. 나중에 1 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냥 2라고 한다 내 맘대로야. 알겠지? 2라고 하면 또 다 묶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맘대로 1 더한 거야. 그지? 그럼 빼기 1 해야 되고 빼기 2n-1에 x n제곱 해야 되지? 상범이 한 번에 기회를 더 주겠다. 자, 불러. 첫째 항이 1이고 응, B가 X 비주얼은 응. N-1 그 N항까지 여기요. 그래. 너 마지막에 지수 읽으면 죽일 거야. 개수 세, 알았어? 마지막에 이거 지수 읽지 말라고 했어. 실제 개수를 세라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이라고 했잖아. 알았지? 안 그러면 저 n-1을 합공식에 공비의 지수에다 옮겨주는 미친놈들 많다. 알겠니? 알겠지? 여기서는 1-x분의 넘어갈게요. 1-x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첫 장 1이니까 항상 x라는 놈은 1-x로 다 나눠야 되죠?
그지? 이거 하나 나오고 이거 하나 나오겠네요. 물론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의 모양은 이걸 조금 비껴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죠? 예. 여튼 과정이 맞으면 됩니다. 아시겠죠?